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멈춰섰다. 그녀의 손에 쥔 편지가 떨리고 있었다. 지은아, 나랑 함께 할 수 있을까? 나도 너를 사랑해. 민지가 보낸 메시지였다. 지은의 마음이 요동쳤다. 32살의 그녀는 이미 결혼한 몸, 남편과 5살짜리 딸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시해야 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지은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매일 아침 출근하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남편 현주는 안정적인 은행원으로 그들의 결혼 생활은 외견상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사무소에서 새로 들어온 동료로 29살의 민지는 밝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지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점심시간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지은 언니,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가족 일상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 날 저녁 회식 후 민지가 고백했다. 언니, 나 언니 좋아해. 그냥 친구 이상으로. 이지은은 충격받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도 민지를 사랑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게 나야?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그녀의 어린 시절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했고 동성애는 금기시되었다. 지은은 대학 시절에도 남자친구를 사귀며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 현준과의 결혼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와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야, 나 결혼했어. 아이도 있어? 이건 불가능해.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다. 언니, 나도 알아. 하지만 감정을 속일 수 없잖아. 우리 함께 해보자. 지은의 마음이 찢어졌다. 그녀는 가족을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민지 없이 사는 삶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현준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현준은 저녁 식사 후 지은의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뭐? 동성애?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미안해. 나 자신을 속이고 살았어. 이제 더 이상 못해. 현주는 분노했다. 우리 딸은, 가족은, 이게 내가 할 짓이야. 그는 방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다. 그 후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현주는 지은을 피했고 아이는 부모의 변화를 느꼈다. 엄마, 아빠 왜 화났어? 아이의 물음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부모님에게도 털어놓아야 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아, 내가 왜 그래? 우리 집안 망신이야.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해?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들의 반응은 지은을 더 고립시켰다. 사회적 압력도 컸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지은은 뉴스를 보며 비슷한 사례를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민지와의 만남을 이어갔다. 민지야, 나 이혼할 거야. 민지가 안아주었다. 언니, 나랑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현주는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했다. 지은은 동성애자야. 아이에게 좋지 않아. 법정에서 지은은 변호사로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 하지만 판사의 시선은 차가웠다. 가족의 안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은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언니,
포기하지 마.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민지의 가족도 문제였다. 민지의 부모는 그녀를 이해하지 않았다. 민지야, 그만둬. 내 미래가 망가져. 민지는 가족과 대립했다. 엄마, 나 행복하고 싶어. 그녀의 결정은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소문 들었어. 동성애래. 지은은 고개를 들고 일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컸다. 내가 아이를 버린 엄마인가? 사회가 나를 용서할까?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현준과 대면했다. 현준아,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사람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어. 현준은 한숨을 쉬었다. 지은,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아이는 나한테 줘. 지은은 반대했다. 아니, 아이는 나랑 살아야 해. 그들의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다.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지은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법정에서 현준의 변호사는 지은의 성적 지향을 공격했다. 피고는 동성연인과 관계를 맺으며 가족을 파탄냈다. 지은은 증언대에 서서 말했다. 저는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인가요?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사회적 편견이 느껴졌다. 민지는 지은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언니, 나 혼자서는 안 돼. 함께 싸우자. 하지만 민지의 결정은 그녀의 삶을 흔들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하다니. 우리 딸이 아니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의 집으로 왔다. 언니, 나 이제 갈 데 없어. 지은의 딸, 수미는 혼란스러웠다. 엄마, 왜 아빠랑 안 살아? 그 아줌마는 누구야? 지은은 설명하려 했지만 아이의 나이가 어려웠다. 수미나, 엄마는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너를 사랑해. 수미는 울었다. 엄마, 나 싫어.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달았다. 사회적 압력이 더해졌다. 지은의 부모님은 그녀를 설득하려 왔다. 지은아, 이혼 취소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지은은 대답했다. 부모님, 저도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거짓으로 살 수 없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가족을 망치고 있어. 그들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사는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직장에서 지은은 승진 기회를 잃었다. 지은 씨, 이미지 때문에 상사가 말했다. 민지는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소문 때문에 어려웠다. 민지 씨, 개인 생활이 면접에서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민지야, 후회 안 해? 지은이 물었다. 민지가 웃었다. 언니랑 있으면 행복해. 하지만 밤에 민지는 울었다. 내 가족이 그리워.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현준과의 양육권 싸움이 고조되었다. 현준은 지은의 생활을 감시했다. 민지와 함께 사는 거 알아.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야. 지은은 반박했다. 사랑은 나쁜 게 아니야.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왔다. 지은의 친구는 지지했지만 현준의 가족은 비난했다. 민지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이전에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동성애를 깨달았다. 현준의 변호사는 이를 이용했다. 민지 씨는 불안정해. 민지는 증언했다. 저는 진심이에요. 하지만 압박이 컸다. 지은은 내면의 갈등과 싸웠다. 내가 잘못한 걸까? 가족을 위해 포기해야 하나?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사회는 달랐다. 뉴스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가 나왔다. 한국 사회, 동성 결혼 반대 여론 높아. 민지와의 관계에서 배신이 생겼다. 민지가 스트레스에 지쳐 옛 친구와 술을 마시다 실수로 키스했다. 지은이 알게 되었다. 민지야, 왜
민지가 울었다. 미안해, 언니. 너무 힘들었어. 지은은 충격받았지만 용서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이 사건은 현준에게 알려졌다. 불안정한 관계야. 소송이 더 복잡해졌다. 지은은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다. 소송이 절정에 달했다. 판사가 양육권을 현준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아이의 안정적인 환경을 고려합니다. 지은은 법정을 나서며 무너졌다. 수민아, 미안해. 그녀는 아이를 잃었다. 민지가 안아주었다. 언니, 나랑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상실감은 컸다. 지은은 매일 아이를 그리워했다. 현주는 아이를 데리고 멀리 이사했다. 지은, 이제 그만 연락해. 지은의 삶은 공허해졌다. 민지와의 관계도 흔들렸다. 민지야,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민지가 대답했다. 아니, 우리 선택이야. 사회적 반발이 이어졌다. 지은의 이야기가 온라인에 퍼졌다. 동성애 엄마, 아이 버렸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은은 익명으로 글을 썼다. 저는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게 죄인가요? 하지만 비난이 더 세졌다. 민지의 가족이 다시 나타났다. 어머니가 왔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 그만둬. 민지는 거절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에 흔들렸다. 엄마, 미안해. 민지는 가족과 화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조건은 지은과 헤어지는 거였다.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회사 이미지 때문에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처럼 고통받은 사람 많아. 지은은 힘을 얻었다. 민지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시험이 왔다. 민지가 임신을 원했다. 언니, 우리 아이 가질까?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수민을 잃었는데 또 그들은 논의했다. 결국 포기했다. 우리 둘이서 충분해. 현준이 갑자기 연락했다. 지은, 수민이 엄마를 찾고 있어.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만남에서 수민이 말했다. 엄마, 왜 떠났어? 지은은 울며 설명했다. 엄마의 선택이었어. 현주는 한 발 물러섰다. 공동 양육해보자. 하지만 민지의 배신이 다시 드러났다. 민지가 가족 압력에 못 이겨 지은과 헤어지려 했다. 언니, 미안해. 나 가족 없인 못 살아. 이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야, 우리 사랑은. 민지가 떠났다. 지은은 홀로 남았다. 그녀는 내면을 돌아보았다. 내 선택이 옳았나?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LGBT 활동가로 나섰다. 연설에서 말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사회가 변해야 해. 민지가 돌아왔다. 언니, 잘못했어. 가족이 아니라 너야.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화해 후 지은과 민지의 삶은 재건되었다. 공동 양육으로 수민을 만났다. 수민은 점점 이해했다. 엄마, 민지 아줌마 좋아의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적 도전은 계속되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며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지은은 시위에 참여했다. 우리 권리를 위해 민지도 함께했다. 하지만 폭력적인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동성애는 병이야. 지은은 맞서 싸웠다. 사랑은 병이 아니에요. 민지의 가족이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가 왔다. 민지야, 내 선택 존중할게. 민지는 울었다. 고마워. 엄마. 지은의 부모도 서서히 변했다.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현준이 새 여자를 만났다. 지은, 나 재혼할게. 지은은 축복했다. 행복해. 하지만 수민의 양육에서 갈등이 생겼다. 현준의 새 아내가 동성애를 반대했다. 수민에게 나쁜 영향이야.
지은은 다시 법정으로 갔다. 이번엔 승리했다.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이 판사의 결정이었다. 지은은 안도했다. 민지와의 관계에서 깊은 대화가 이어졌다. 언니, 우리 결혼할까? 법이 허락하면 지은이 웃었다. 그래, 민지야.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다. 미디어에서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다. 지은은 인터뷰를 했다. 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길 바래요.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 나랑 다시 해. 민지는 동요했다. 아니, 난 지은 언니 사랑해. 하지만 스트레스에 민지는 건강이 악화되었다. 병원에서 지은이 간호했다. 지은의 내면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모든 걸 잃을 뻔했어. 하지만 얻은 것도 많아. 그녀는 식탁.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그들은 함께 견뎌냈다. 지은은 책을 쓰기로 했다. 내 이야기, 동성애자의 고백. 책이 출간되며 지은의 삶은 주목받았다. 동성애와 가족, 선택의 대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논쟁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가? 지은은 토크쇼에 나갔다. 사랑은 경계를 초월해요. 민지와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그들은 함께 살았고 수민을 키웠다. 현준과도 화목해졌다. 지은, 내 선택 존중해. 하지만 최종 시험이 왔다. 민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민지야, 집으로 와. 민지는 갈등했다. 언니, 나 가봐야 할. 지은은 이해했다. 가봐, 민지야. 민지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지은은 홀로 생각했다. 우리 사랑이 영원할까? 민지가 돌아왔다. 언니, 나 영원히 너랑 있을게. 사회가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결혼식을 올렸다. 영원히 함께 수민이 꽃을 뿌렸다. 하지만 결말은 식탁.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지은은 내면의 질문을 던졌다. 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독자들에게 물었다. 동성애를 위한 가족 희생은 정당한가?